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주식을 떠나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이나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이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나 주식 초보분들이 하시면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 미국 ETF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방법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처음에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국 ETF 탑3와 미국 ETF가 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쉬운 투자법인지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미국 지수 추종 ETF는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법입니다. 이게 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일까요? 그 이유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10년 전의 김밥 가격보다 지금 이 김밥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 이유는 돈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이나 버블 후 폭락으로 지지부진한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미국 지수 추종 ETF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미국이 달러 패권이나 경제 패권을 완전히 잃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을 아직 못 모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달 분할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미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어차피 미래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고점이 아니니까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폭락 이전 고점이 아닐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뉴스에서 폭락이다 위기다 그렇게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경제 위기 때 뉴스에서 미국 주식이 고점 대비 25% 떨어졌을 때 1차 매수, 50% 떨어졌을 때 2차 매수하시면 돼요. 대략적인 퍼센트를 말씀드린 거고 개인 성향에 맞게 조금 수정하셔도 되지만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꼭 지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 지수 조정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ETF는 바로 SPY입니다. SPY는 미국 ETF 시장의 대표 주자인데요. 1993년에 출시된 이 ETF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ETF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PY는 가장 큰 특징으로 S&P 500 지수를 정확하게 추종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주식 시장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500개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SPY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2024년에 현재 정보기술 섹터가 약 30%, 헬스케어가 약 12%, 금융 섹터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35% 차지합니다. SPY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에 기록했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변동이 있어서 2022년에는 마이너스 18% 수익률을 보였지만 23년에는 2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SPY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Y의 또 다른 장점은 높은 유동성이 있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800만 주에 달해 투자자들이 언제든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SPY는 참 매력적인데요. 연간 운영 보수가 약 0.0994%로 100만원 투자 시 연간 945원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액티브 펀드의 1% 이상 보수율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PY는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약 1.2%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배금은 보통 분기별로 지급해서 재투자 하시는 데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PY 투자 시 달러 환해지도 할 수 있어서 유용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ETF는 QQQ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199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QQQ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ETF 중 하나인데요. QQQ는 가장 큰 특징은 기술 중심의 성장주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비금융 대형주 100개 기업에 투자하며 이는 주로 기술, 소비자 서비스, 헬스케어 섹터의 기업들입니다. QQQ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024년 현재 정보기술 섹터가 약 50%, 통신 서비스 섹터가 15%, 소비자 재량 sek터가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테슬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QQQ는 상위 기업들의 대부분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QQQ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SPY 수익률에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연도별 변동이 있어서 2022년에는 약 마이너스 32%의 수익률을 보이고 2023년에는 5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QQQ도 SPY와 마찬가지로 높은 유동성을 자랑해서 하루에 약 5천만 주가 거래되고는 합니다. 운용 보수도 약 0.02%로 SPY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100만원 투자 시 연간 약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QQQ도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약 0.5%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Y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이는 QQQ가 대부분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금은 똑같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재투자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QQ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섹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기술 섹터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기술 산업의 호황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기술주가 부진할 때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ETF는 VTI인데요. VTI는 미국 전체 주식을 대표하는 ETF로 2001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큰 ETF입니다. VTI 역시 가장 큰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약 3,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투자합니다. VTI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2024년에 현재 정보기술 섹터가 29%, 금융 섹터가 13%, 헬스케어 섹터가 약 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버크셔 해스웨이 이런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SPY나 QQQ에 비하면 상위 종목 집중도가 낮은 편입니다. VTI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3%를 기록했습니다. SPY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QQQ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19.5% 수익률을 보였고 23년에는 2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VTI는 전체 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SPY보다 약간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QQQ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VIT 역시 높은 유동성을 자랑해서 하루 평균 약 350만 주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 역시 VTI도 약 0.03%로 SPY나 QQQ보다 훨씬 낮은 보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원 투자 시 연간 약 300원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VTI도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약 1.3%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SPY와 비슷한 수준이며 QQQ보다는 조금 높은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VTI 투자의 장점은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를 한다는 점인데요.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시장 전체의 성과를 반영합니다. VTI는 미국 주식 시장 전체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해외 ETF 탑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ETF의 각각 특징들이 다르니 자신과 성향이 가장 잘 맞는 ETF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